안녕하세요. 한편의 영어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이제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이제 본격적인 현대 정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 시간에 대한민국 수립과정 6.25 하면서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여기는 지금은 여러분들 교과서 제목이 바뀌었는데 고등교과서가 예전에 이거 이제 교과서의 전체 단원의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예전 제목은 이거였어요. 근현대사랑 교과서가 있던 시절에는 자, 민주주의의 발전과 실현이었어요.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됐죠? 요게 단원의 제목이었습니다. 단원의 제목. 왜 이러지, 지우기가? 이게 단원의 제목이었었는데, 실현과 발전. 이게 단원의 제목이었는데, 제가 여러분 먼저 시작하면서 제목을 한번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이게 어떤 시험이든 한능검을 포함해서 각종 한국사 관련된 시험 중에 이쪽 파트는 시험 문제 어디에 주목하냐면 말 그대로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발전에 주목합니다. 발전. 됐죠? 여기에 주목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사실은 출제 포인트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민주공화국에서 그러니까 이 국가의, 이 땅의,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야? 바로 국민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걸 국민인 걸 모르는 애들이 있는 거지. 그 모르는 게 누구야? 그걸 모르는 게 독재 정권이죠. 그쵸? 그래서 독재 정권이 소위 말해서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거야. 민주주의를 탄압한 건데 근데 우리 시험에서 많이 다루는 건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가장 한국에서 많이 써먹었던 방법이 뭐냐면 개헌이에요. 개헌. 그래서 개헌 과정 중에 그러니까 반민주적인 거. 그래서 독재 정권의 연장 강화와 관련된 개헌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요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자, 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와 싸우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던 건 뭐냐? 자, 결국은 바로 이 국민들의 힘, 시민들의 힘이죠. 그래서 민주화를 고향했던 대표적인 사건들 있죠. 그래서 그 사건들을 잘 봐두셔야 되는데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게 1960년 4.19 혁명.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1987년 6월 민주화 운동. 됐죠? 또는 민주화 항쟁.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요 두 사건. 물론 요거 두 개 말고도 요 사이에 한 두 개 좀 더 들어가요. 됐죠? 그래서 70년대와 80년대 하나 좀 더 들어가거든요. 70년대는 자, 유신체제 반대운동. 그래서 반유신. 됐죠? 그 다음에 80년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되죠? 그래서 요 정도. 근데 4.19랑 87년 6월 민주항쟁이 더 중요해요. 됐죠? 자, 그리고 독재 정권의 연장 강화와 관련된 개헌들 그러면 1차, 2차. 요 1차, 2차 잘 나오거든요. 1차, 2차가 전부 이승만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에서는 요 개헌 과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또 두 번 하고 한 번 더 하기 위한 우리가 69년 삼성 개헌이라 그러는데 6차 개헌.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학명 높은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시켰던 유신헌법. 됐죠? 여기 7차 개헌이야. 그 다음에 박정희를 따라하는 6사 11기들. 그러니까 전두환을 비롯한 노태우, 김복동, 정호영,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박정희가 군부고 뒤에 등장한 그들을 따라하는 군부다. 그래서 뉴 군부, 신군부라 그러는데 자, 8차 개헌. 그래서 이렇게 한 5개 개헌 정도는 또 여러분들 조금 더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현대사 민주주의 실현과 발전 들어가면서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렇게 제목에서 일단 출제 포인트를 알 수 있다. 예전에 다룬 제목이긴 한데 지금은 다룬 제목이 조금 좀 쪼개져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기도 역시 여러분 10년 단위 근현대사는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10년 단위로 가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승만 그러면 50년대. 됐죠? 1공화국. 그 다음에 60년대 그러면 박정희 가서 할게요. 자, 3공화국 박정희. 2공화국은 왜 빠지냐면 2공화국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그 의원 내각제, 장면 내각인데 이게 9개월 만에 끝나요. 그래서 뭐 이게 1년도 채 안 되니까. 자, 그리고 70년대 그러면 공포의 유신. 계속 박정희야. 왜냐면 박정희가 한 20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다 박정희야. 다 박정희. 자, 그리고 80년대 그러면 전두환 되셨죠?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그래도 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뒤로 이어지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요쪽은 그냥 간단하게 키워드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가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를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럼 이승만 정부입니다. 자, 이승만 정부 들어가면서 한 가지만. 자, 이승만 정부 그러면 일단 몇 년대라고요? 그렇지, 1950년대. 됐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건 48년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48년에 1대 대통령이 돼요. 그죠? 48년.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니까 자, 2대 대통령 선거는 언제가 되는 거야? 여기가 1대고 그럼 2대는 언제예요? 그렇죠. 52년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로 마지막에 뭘 했었냐면 6.25를 했죠. 6.25. 그래서 6.25 전쟁이 언제 터지냐면 50년에 터져요. 50년. 그리고 휴전협정을 맺는 게 53년 7월 27일이에요.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 50년부터 52년까지는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6.25가 되는 거죠. 6.25 전쟁. 그쵸?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이에요. 그럼 보시면 지금 이승만의 임기가 1대 대통령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 진행 중에 6.25가 터진 거야. 됐죠? 그래서 당시에 52년에 2대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6.25 전쟁 중인데. 이해됐죠? 그래서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2대 총선 얘기, 요 2대 총선이 우리의 사실은 어긋난 역사를 되돌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였다. 저 미친놈들이 위에서 밀고 내려오지만 않았으면 이런 얘기하면서 50년 5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지개혁법을 49년 6월에 만들고 원래 실시해야 되는데 지들의 반발로 좀 계속 미루다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3월에 전격적으로 농지개혁 실시한다 그랬죠. 자, 근데 여기서 자, 정부의 비판적이었던 무소속, 그러니까 야당 성향의 의원들이 대거 당선돼요. 그러면서 재선이 거의 안 되는 거지. 왜냐면 우리나라 재헌헌법에서 어떻게 만들었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도 없는 법을 하나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대통령제인데 하물며 대통령을 누가 뽑는다? 국회 간선. 됐죠? 이게 이승만이 우겨서, 왜냐면 이승만이 1대 국회의장이었거든. 왜냐면 이승만은 대통령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의미가 없어. 자, 그래서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는, 세계에서 어디에도 없는 의원내각적 요소를 가미한다는 명분으로 그렇게 했다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정부의 비판적인 그러니까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당선되고 이승만의 독촉, 송진우, 김성수의 한민당, 이쪽 계열은 완전 많이 떨어 낙선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제. 됐죠? 자, 그래서 터지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이걸 일명 뭐라 그러냐면 이 발췌 개헌을 그래서 일명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도 해요. 부산. 됐죠? 부산 정치 파동. 왜 그러냐면 당시에 6.25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임시수도 부산에 가 있었거든요. 됐죠? 그래서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일단 이승만이 어떻게 하냐면 정부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갑자기 제출해요. 근데 원래 재헌헌법 만들 때 원래는 의원내각제를 처음에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이게 임시정부 때랑 비슷한 게 왜냐면 워낙 뭐 독립운동가들도 많고 뭐 세력도 여러 개니까 사실 의원내각제가 좀 우리 초기에 우리 상황에 좀 맞지 않냐 좀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승만이 우겨서 대통령제가 된 거잖아. 근데 갑자기 뭐라고요? 국회 간선으로 하자고 자기가 그래놓고서는 또 갑자기 직선제로 바꾸겠대.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뻔하잖아. 왜냐면 이 결과가 지금 정부가 이 개헌안을 제출한 이유일 거 아니야. 되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부결된 거지. 그리고 보란 듯이 그 다음날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자는 개헌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부산에서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출근하는 당시에는 이제 막 전쟁 중이고 그리고 이제 임시도 부산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뭐 여러분들 학원 갈 때 셔틀버스 타봤죠? 시간 되면 거기 딱 이렇게 근데 가 있잖아 학생들이. 그 이제 국회 이렇게 버스가 이렇게 돈다고. 근데 거기 이제 헌병대가 난입돼서 갑자기 지금 전쟁 중이잖아. 근데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간첩 새끼가 있는 것 같다는 거야. 됐죠? 갑자기 얼마나 분위기 살벌해지겠어요. 이러면서 일부
그 직선제 개헌안을 냈던 국회의원들을 전격 체포해요. 그러면서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사장이 다 듣고 여기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1차 개헌, 대한민국 헌법을 처음 바꾸는 이 개헌을 어떻게 하냐면 거수 기리 표결로 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반장선거 해봤어? 여러분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거수 기리 표결로는 안 해요. 야, 서수가 반장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자, 그 자리에서 손 들고 일어나세요. 자, 그러면 영희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손 들고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무려 헌법을 바꾸는데 거수 기리 표결로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그냥 법안을 통과시켜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뭐로 바뀌었다? 직선제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 1차 개헌을 뭐라 그런다? 발췌 개헌. 이게 왜 발췌냐면요. 아까 제가 그 이승만 대통령,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부도 법안을 제출할 수 있잖아요. 개헌안. 개헌안을 제출했는데 이거 부결됐다 그랬죠. 이 부결된 이 개헌안이랑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냈던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 개헌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헌안을 각각 주요 내용을 여기서 발췌, 여기서 발췌, 양쪽에서 발췌했다. 그래서 발췌 개헌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게 1차 개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내용이 들어와 있냐면 국회 양원제가 들어와 있는 거야. 국회를 어떻게 한다? 양원제를 구성한다. 이게 뭐냐면 내각제적 요소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래 국회의원들이 냈던 거야. 그러니까 요 얘기에서도 일부 발췌를 한 거야. 근데 단 이렇게 1차 개헌에서 국회 양원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실시는 안 합니다. 됐죠? 실제로 실시는 안 해요. 됐죠? 아니, 직선제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얘는 실시 안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넣기만 한 거예요. 나중에 이게 돈이 많이 든다, 뭐 재정 부담이 된다. 그래서 요리조리 핑계 대고 안 해요. 자, 그런 다음에 6.25 전쟁 중에 부산에서 재선에 성공해요. 여러분, 당연히 성공하지. 일반 국민들이 뽑는다면, 아니, 야당 성향이 강한 국회의원들이 뽑으면 이승만이 어렵지만, 여러분, 이거 제가 말했잖아. 이거 전쟁 중이라 그랬잖아. 아니, 전쟁 중에 누가 대통령 정권을 바꿔. 그리고 전쟁 중에 어떻게, 그러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취임을 위한, 예를 들어 뭐 연설도 하고 다니고, 뭐 예를 들어 공약도 발표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걸 어떻게 해? 그거 제대로 되겠어?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왜냐면 나머지 후보들은, 야당 후보들은 자기가 누군지 국민한테 밝힐 수 있는 기회조차 별로 없는데. 무슨 말 이해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갑니다. 52대,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2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1대 대통령 수임기고요. 그 다음에 또 4년이죠. 그래서 또 4년, 그러면 56년 3대 대통령 선거인데, 자, 여기까지 1대, 2대, 그래서 56년까지는 일단 임기가 확보됐죠. 자, 그런데 사건은 54년에 터져요. 54년. 됐죠? 그래서 이거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독재 정권 연장 강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여기 52년에 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게 이게 1차 개헌 발췌 개헌이고요. 그 다음에 54년에 2차 개헌을 해요. 이게 그 유명한 4.4 오입 개헌이에요. 4.4 오입. 그죠? 이렇게 4.4 오입인데, 근데 실제로 이게 뭔 소리냐? 자, 뭔 소리인지 해볼게요. 4.4 오입 개헌은 여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재헌헌법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어떻게 규정돼 있었냐면,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에 한다라고 돼 있었어요. 뭐라고요? 대통령의 임기는 뭐라고? 4년 중임에 안 한다. 됐죠? 자, 이승만에서는 여러분 저 1차, 2차 개헌 요거 둘 다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눈에 찍어줘야 됩니다. 여기서 써볼게요. 자,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에 한한다. 됐죠? 이렇게 써 있었거든? 근데 여기에 추가 항목을 단서 조항을 하나 더 넣는 거야. 단, 현 대통령은, 그러니까 현 대통령은 누구냐면 초대 대통령이에요. 자, 현 대통령은 예외로 한다. 이제 현 조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기 부분 있죠? 원래는 이제 대한민국 헌법에 없었던 건데, 여기 지금 제가 보라색으로 선 끊는 부분 있죠? 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이승만이 48년 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되죠. 국회에서 간선으로. 그 다음 52년에 6.25 전쟁 중에 이번에는 국민 직선으로 2대 대통령에 또 당선이 됐죠. 그럼 보세요. 1대 했죠. 2대 했죠. 그러면 3대 나올 수 있다 없다? 4년 중임. 그러니까 중자가 다시 한번 중자야. 그러니까 4년 임명되고 중 다시 한번 임명되는 것까지 가능해. 그러면 총 몇 년이 가능한 거야? 8년. 그러면 더 이상은 나올 수 있다 없다? 56년 3대 대선에 이승만은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 없다. 근데 이제 이승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삶은 의미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헌법 따위 때문에 대통령에 나올 수가 없다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자 54년에 개헌을 준비해요. 그래서 요 개헌이 뭐야?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그러니까 현 대통령. 현 대통령이 누군데? 바로 나 이승만이죠. 그래서 나 이승만은 이런 헌법에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예외사항으로 해서 나는 중임 제한에 안 걸리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야? 그렇죠. 3번, 4번, 5번 영원히 나올 수 있는 거야. 되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렇게 개헌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전에 총선부터 해서 자유당 국회의원들을 대거 당선을 시켜요. 자유당. 근데 사실은 자유당도 원래 그 이승만을 따르던 사람들이 원래 독촉이잖아. 독립속성중앙협의회잖아요. 근데 이거 자유당도 언제 만드냐면 51년에 만들어요. 6.25 전쟁 중에. 그러니까 임시수도 부산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 각각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51년에 여기서 자유당을 만들어요. 자유당을 창당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자유당 정권 하는데 원래 48년 이승만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는 자유당 정권은 없었고요. 6.25 전쟁 중에 만들어지는 거야. 왜 만드냐면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6.25 때 제가 이제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넘어갔던 6.25 전쟁 중에 국민 방위군 사건이나 거창 양민학살 사건이나 이런 실정들이 계속 거듭된다고. 그 다음에 토지개혁도 뭐 제대로 안 했지, 7.18 청산도 제대로 안 했지, 뭐 이러니까 국민들의 신망을 많이 잃은 거야. 인기가 많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승만이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이 또 정말 승부사거든요. 그래서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썩어 빠진 게 아니라 내 밑에 있는 썩어 빠진 놈들 때문이야. 그래서 한민당, 독촉 이렇게 떨어진 국회의원들 있잖아. 이런 국회의원들 싹 다 버려. 그리고 이범석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청년 무슨 단인가 무슨 뭐 이범석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뉴 페이스들을 모은 거야. 그러면서 부산에서 자유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자유당이 다수당이 된 거야. 그리고 이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무소속 의원까지 자유당이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당시에 대한민국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을 개헌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3분의 2. 그러면 당시에 국회의원의 총 정족수가 어떻게 됐냐면 203석이었거든요. 203석. 그럼 이제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거니까 3분의 2 이렇게 하면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135.33333 뭐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러니까 실제로는 3분의 2 이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몇 표가 필요한 거야? 그렇지. 총 필요한 숫자가 3분의 2 이상이니까 최소 136표가 국회에서 표결했을 때 나와야 돼. 그런데 과반수는 확실하게 넘었는데 3분의 2는 안 돼. 그래서 이제 무소속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막 자유당으로 끌어들이고 그다음에 또 찬성표 하도록 또 정치적으로 뭔가를 이들이 했겠죠. 그래서 3분의 1을 정말 진짜 억지로 맞춘 거야. 그리고 이제 야당이 반대를 하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실제 뭐 약점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다수의 횡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냥 자유당이 표결로 밀어붙여요.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표결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운명의 장난이죠. 이게 136표가 나와서 원래 이제 계산은 나름 하고 표결로 밀어붙였을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운명의 장난이죠. 진짜 국회에서 135표가 나온 거야. 됐죠? 최종 표결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본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언합니다. 꽝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유당이 아주 막 통곡의 바다가 됐겠죠. 됐죠? 자, 그런데 갑자기 그 다음날 뭘 들고 나왔냐면 서울대 모수학 교수를 앞장 세워서.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오늘날은 실제로 서울대 제가 이름을 실명을 밝히진 않겠는데 모수학 교수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요즘에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희생자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이제 그렇게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진 거를 뭐 했다. 사실은 이게 이기붕이 만들어낸 다 이제 조작극이다. 뭐 이제 오늘날 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이야기 이기붕이 조작했다라고 치고 뭐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해보면 하여튼 뭐 어떻게든 똑같아 결론은.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유당에서 말하는 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그 유명한 얘기가 4,4,5입이에요. 그러니까 4 밑에 숫자는 우리가 소수점을 계산할 때 4 밑에 숫자는 독립숫자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죽여도 된다야. 그러니까 5 이상의 숫자만 입 받아들인다야. 그래서 이걸 4,4,5입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국회의원의 3분의 2라고 말했던 135.3333 중에 0.3333은 그러니까 독립숫자로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숫자는 죽여도 된다야. 그러니까 어저께 낮에 국회에서 표결에 들어갔을 때 몇 표가 나왔어? 몇 표가 나왔다 그랬어요? 135표가 나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135표는 사실은 부결이 아니라 가결이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게 진짜 이 뭐야? 이 궤변 아니야? 궤변. 대체 무슨 소피스트들이야? 그래서 이런 이제 말장난으로 그러니까 이거 한 표 차이로 부결된 건데 135표도 가결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 개헌안을 통과시켜 버려요. 됐죠? 자, 그래서 개헌 통과 정족수에 여러분 보시면 한 명이 딱 부족해. 그런데 4,4,5입 논리를 내세워서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 또는 현 대통령, 뭐 어차피 같은 말인데 현 대통령에 한해서는 중임 제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3대 대선에 못 나오는데 여기 못 나오죠? 56년 3대 대선에 3대 대선에 출마하게 됩니다. 됐죠? 이게 그러니까 56년 3대 대통령은 현대 정치사에서 이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빅 매치였어요. 됐죠? 자, 그래서 아주 빅 매치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승만, 자, 그러니까 자유당 후보가 이승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당 후보가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가 신익희야. 됐죠? 근데 이 신익희 후보가 엄청난 바람을 일으켜요.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 중에 민주당의 유명한 구호 못 살겠다 갈아보자 들어보신 적 없나요? 그래서 이때 그 유명한 구호 이때 나오는 거야. 못 살겠다 갈아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구호가 나와요. 이러면서 신익희 후보가 엄청난 진짜 바람을 일으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안타깝게도 선거를 딱 27일 앞두고 호남선 철도를 타고 광주에 유세를 하러 내려가던 신익희 후보가 그러니까 그 내려가던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급사합니다. 됐죠? 갑자기 죽어요. 되죠? 근데 당시에 대선은 실제로 어떻게 치렀냐면 대통령,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치렀어요. 여러분 이게 러닝메이트라는 게 뭐냐면 미국의 러닝메이트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와 그러니까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이렇게 같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근데 이제 여기 부통령 후보는 이승만의 원래 비서였던 이기붕. 그리고 신익희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 선거랑 뭐가 다르냐면 미국은 여러분 이게 대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부통령 선거를 따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통령 선거가 한 덩어리야. 그러니까 항상 대선 후보가 나올 때 자기한테 표를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유리한 그냥 러닝메이트를 데리고 나오면 돼.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같이 당선이 돼요. 이렇게 같이 당선되든가 이렇게 같이 당선되든가. 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당시 대한민국 헌법상은 어떻게 돼 있었냐면 선거를 각각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따로 하고 부통령을 따로 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선거를 할 때 도장을 따로 찍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정당에서 어크로스로 대통령, 부통령이 함께 당선될 수 있는 거지.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대통령 후보, 자유당은 이승만, 이기붕, 민주당은 신익희, 장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신익희 후보가 죽었다 그랬잖아. 그쵸? 갑자기 심장마비로 급사했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가 사실은 굉장히 이승만한테 위기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거야. 그런데 진짜 하늘이 도운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그냥 어부지리로 다시 당선이 돼요. 됐죠? 그래서 자, 이승만이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부통령에는 장면이 당선이 됩니다. 됐죠? 사람들이 당시에 이기붕 정말 싫어했거든.
자, 그래서 이승만, 그러니까 자유당의 이승만, 그 다음에 민주당의 부통령은 장면. 이렇게 당선이 된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당시에 무소속 의원으로 나왔던, 무소속입니다. 무소속으로 나왔던 조봉암 후보가 엄청난 바람을 일으켜요. 그래서 전체 득표의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완전히 원사이드한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얼마 전에 그 대선이 있었을 때 지금 현재 뭐 윤 대통령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야당인 야당 후보가 있었잖아. 이재명 후보가 있었잖아요. 근데 둘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역사상 최고의 박빙의 승부였어요. 진짜 표 차이가 조금밖에 안 났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딱 두 후보가 딱 아주 그러니까 강력하게 양쪽의 표를 딱 결집시키는 상황에서 생각해봐. 한 후보가 사라졌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거의 대통령 결과가 원사이드, 대통령 선거 결과가 원사이드하게 나지 않았겠어요? 그쵸? 그런데 제3 후보한테 이만큼의 표가 많이 간 거야. 그러니까 뭐를 의미하냐면 나는 죽어도 이승만 안 찍겠다. 이런 사람들이 그만큼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조봉합이라는 후보가 새로운 이승만의 라이벌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56년에서 이제 60년까지, 그쵸? 60년. 여기까지는 3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죠. 이승만이. 그쵸? 그래서 요 마지막 시기는 이승만이 이제, 정말 3대 대통령이니까 3대 1대 했지, 2대 했지, 3대 못 나오는데 억지로 개헌해서 억지로 3대 나왔지. 그러고 나면 국민한테 혼나는 거야. 이게 신익희 후보가 안 죽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쵸?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정상적 정치가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3대는 독재 정권이 강화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독재 정권 강화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사건 3개만 찍어볼게요. 첫 번째, 진보당 사건.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자신의 강력한 라이벌로 등장했던 조봉암이 이후에 자, 원래 대통령 선거 때는 무소속이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진보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요. 근데 갑자기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조봉암의 집을 막 경찰들이 막 이렇게 급습을 했는데 봤더니 조봉암 집에서 뭐가 나왔어? 북한에서 보낸 지령서가 나온 거야. 이게 뭐야? 종북 세력이죠. 빨갱이 새끼 아니야. 맞죠? 그래서 이제 조봉암으로 어떻게 했냐면 법정 최고형 사형.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거 형이 집행됩니다. 여러분 조봉암이 이렇게 죽어요. 그리고 오늘날 이건 다시 이 판결이랑 사실 이거는 조작된 걸로 오늘날은 다 밝혀졌어요. 자, 그 다음 보안법 파동이라 그래서 보안법을 강화시켜. 그래서 뭐 국익에 해가 되는 또는 뭐 이제 신문 기사나 뭐 이런 걸 쓸 때 이 언론에 소위 말해서 자갈을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갈을 입에 물리는 거지. 자, 그리고 당시에 야당 성향이 강했던 경향신문은 폐간시켜 버립니다. 자, 이게 58, 59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뭐 연도까지 왜 필요 없고요. 자, 느낌만. 자, 1대, 2대 했지. 3대 못 나오지. 3대 억지로 나왔지. 그 억지로 나와서 억지로 정말 간신히 당선은 되지만 정상적 통치가 안 되니까 독재. 그리고 마지막 60년 4.19가 터질 거야. 이렇게 이어질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게 박정희도 진짜 비슷하다. 그래서 좀 이따 박정희 가서 바로 할게요. 자, 박정희가 5대 대통령 하거든요. 6대 하거든요. 7대 못 나옵니다. 또 걸리잖아요. 4년 중인 8년 했잖아요. 근데 박정희는 군정 3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10년 이상 했다고요. 자, 그런데 또 억지로 6차 개헌을 해서 71년 7대 대선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야당 후보 김대중 후보한테 혼나요. 진짜 간신히 당선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승만이 이제 박정희도 정상적이 안 돼. 그래서 72년 유신 독재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박정희를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패턴이 리듬감이 비슷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56년 4대 대통령 선거야. 4대. 근데 4대 대통령 선거는 요거 이제 하나 여러분 주의가 뭐냐면 자,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3인조, 5인조 조별투표, 그 다음에 뭐 사전투표, 그 다음에 야당 참관인 축출, 그 다음에 투표함 바꿔치기, 뭐 이런 우리나라 역사상 이게 최악의 선거야. 그래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이 됩니다. 됐죠? 자, 3인조, 5인조 이제 투표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매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번에 뭐 이승만, 각하랑 뭐 이기붕 선생님이 뽑혀야 돼, 찍어야 돼. 그러면서 막 머니 하면서 막 돈도 넣어주고 뭐 고무신도 사주고 막걸리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돈도 받고 내가 막걸리도 뭐 이제 한 잔 얻어먹고 고무신도 선물로 받고 했지만 근데 실제 투표장에 가서 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이기붕 이승만을 찍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야당 후보, 민주당 후보를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걸 조를 만든 거야. 무슨 얘기냐면 돈을 준 사람이 조장이고 돈을 받은 사람은 조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인조, 5인조, 7인조 이렇게 해서 투표장에 갈 때 조장이랑 만나서 같이 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그 현대사회에서 보통선거에 우리가 선거의 4대 원칙이라 그럴 때 보통, 직접, 그리고 비밀, 그리고 평등 뭐 이렇게 이제 뭐 4대 원칙 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4개 중에 하나가 비밀이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후보를 찍는지 아무도 볼 수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만약에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신 분은 학교에서 학생 선거 투표도 해봤죠. 그래서 그런 거 학교에서 민주시민으로서 연습시키잖아. 그래서 이렇게 막이 쳐 있고 아무도 볼 수 없는 데서 내가 찍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내가 찍은 나의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거잖아. 근데 조장이 따라가서 이거 찍는 걸 보여주는 거야. 같이 들어가는 거야. 근데 솔직히 같이 들어가기 좀 좁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투표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되고 조장은 얼굴만 들어가면 돼. 왜냐면 누구 찍는지 나한테 보여주면 돼. 왜? 나한테 돈 받았잖아. 맞죠? 이게 조별 투표예요. 사활 사전 투표는 뭐냐면 그 투표함 밑에 왜냐면 여러분 진짜 그 도시의 어떤 뭐 한 지역에서 선거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투표하지는 않잖아요. 투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뭐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40% 정도는 미리 이승만, 이기붕이 표가 밑에 깔려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실제로 투표 당일날 그러니까 3.15 부정선거. 요거 이제 요 4대 선거를 우리가 3.15 부정선거라 그러거든요. 3.15 부정선거. 이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3.15 부정선거 할 때 보면 굉장히 여러 지역에서 그러니까 투표율이 여러분 60%가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투표율 60%가 넘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체 투표 숫자가 전체 그 도시의 인구 숫자보다 많은 거예요, 표가.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막 개표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표를 막 오히려 깎아서 내리고 막 별생 쇼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역사상 최악의 선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근데 왜 이기붕이냐? 왜 이기붕이냐면 당시에 민주당 후보가 누구냐면 조병옥이거든요. 조병옥. 아까 조봉환 말고요. 조병옥. 이 조병옥은 친미파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자유당에서야 뭐 당연히 이승만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선거를 또 한 달 앞두고 조병옥이 심장마비로 또 죽어요. 그래서 진짜 또 어부지리가 된 거야. 가장 강력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현행법이랑 달라서 당시에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대통령 선거 등록, 그러니까 후보 등록 기간이 있죠. 그 등록 기간에 딱 등록 기간이 지나고 나면 후보를 바꿀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장면은 그래도 부통령 됐고 유명했던 사람인데 만약에 조병옥의 개인적인 어떤 신변상의 문제가 생겼다면 후보를 차라리 장면을 대통령 후보로 옮기고 부통령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부통령은 딴 사람을 넣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잖아. 그렇게 못합니다. 그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딱 끝나고 나면 만약에 지금처럼 유고하더라도 그대로 진행하는 거야.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냥 이승만 당선되는 상황이잖아. 앞에 3대 대통령 선거랑 지금 4대가 똑같아졌잖아. 맞죠? 그런데 부통령에 왜 이들이 집착했냐면 당시에 현행법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현행법이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만약에 대통령이 유고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탄핵이라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셨잖아요. 이 전 대통령이 진짜로 탄핵이 됐죠. 근데 탄핵이든가 아니면 대통령 신변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건강의 문제로 갑자기 사망을 한다라든가 이렇게 대통령의 유고시 오늘의 현행헌법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 대통령이 뽑히는 거야. 그런데 당시 헌법은 안 그랬어요. 당시 헌법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통령 후보 있죠. 이 사람들도 국민에 의해서 뽑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현행법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대통령의 유고시
자녀 임기는 부통령이 한다. 부통령이. 그러니까 왜 3.15 부정선거에서 자유당이 이기붕한테 집적했냐면 당시에 우리 각하께서 춘추가 너무 많으신 거야. 우리 각하의 춘추가 여러분 참고로 그 45년 광복할 때 이승만이 우파의 원로였어요. 이승만이 45년 8월 광복의 그날 나이가 70이었어요. 김구가 백범 김구가 딱 한 살 어려요. 69. 한 살 차이거든요. 둘이 잘 다녔다 그랬죠. 그래서 김구가 사석에서 항상 이승만을 보면 형님 이렇게 부르고 이게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 둘이 같이 이제 많이 참여했는데 항상 상석을 이승만한테 양보했어요. 우리 김구 선생이. 그런데 지금은 45년에 70이었으니까 지금 몇 년이야? 60년이죠. 자, 지금 60년이 됐으니까 지금 우리 각하의 춘추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각하의 춘추가 85세야. 됐죠? 그러니까 자유당이 정말 불안한 게 뭐였냐면 당시에 자유당이 왜냐면 조병옥이 죽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어차피 당선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각하께서 4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각하가 춘추가 너무 많이 들었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 각하 신변성에 문제가 생기잖아? 그럼 자녀 임기는 누가 한다고? 부통령. 근데 부통령은 국민들이 이기붕을 정말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부통령은 아무리 봐도 누가 될 것 같아? 장면이 될 것 같은 거야. 지난번에도 장면이 압도적으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부통령 장면이 되면 이거 잘못하면 죽 서서 개 주는 거잖아. 이승만 대통령 각각해서 분명히 당선은 됐는데 만약에 신변성에 문제가 생기면 부통령은 장면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부통령의 장면이 자녀 임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붕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무리하게 부정선거를 한 거예요. 됐죠? 자, 근데 그 무리한 부정선거라던 자 이제 4.19로 갑니다. 이게 3.15 부정선거고요. 그 당일날 마산에서 의거가 일어나요. 근데 이 마산에서만 7명인가 8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강경진압에서. 여러분 상상이 돼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 이 이름 꼭 기억하셔야 돼요. 4.19 그러면 김주열을 기억하셔야 돼요. 87년 6월 민주항쟁 그러면 박종철을 기억하고. 됐죠? 그래서 이 김주열 마산상고 1학년 당시 17세 소년인데 체류탄을 얼굴에 맞고 죽었는데 당시에 체류탄을 이렇게 45도 각도로 쏘게 돼 있는데 근데 그냥 직각으로 쏴요. 직각으로. 그리고 저 학교 다닐 때 데모할 때도요. 그냥 직각으로 쐈어요. 그때도. 그때 내가 뭐 여러분 대학 다닐 때면 해봐야 몇 년 됐겠습니까? 그쵸?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좀 됐어. 근데 그때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얼마 전에 언제죠?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그 농민 시위하다가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 백모 씨라고. 그 물대포 쏘는 거 영상으로 유튜브로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검색하면 나올 텐데. 물대포 그거 위험하잖아. 근데 사람 쏴가지고 사람이 물대포 맞고 거의 기절한 것처럼 쓰러졌는데도 쓰러지는 사람을 향해서 물대포 계속 쏘잖아요.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 그러다가 진짜 그 분이 진짜 그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물대포 사건. 이거는 그렇게 많이 된 거 아니야. 이명박 정부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위험하게 사람들한테 막 쏘는 거야. 근데 당시에 체류탄 탑이 쎄거든. 그 체류탄 쏘았는데 김주열한테 얼굴로 이렇게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왼쪽 눈부터 시작해서 약간 오른쪽 머리 쪽으로 해서 뚫었긴 뚫었는데 살짝 이렇게 비껴서 이렇게 머리를 그냥 이렇게 뚫고 이렇게 박힌 거죠, 여기.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 어린 거야. 17세 소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거 진짜 이거 나중에 언론사에 나가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이거 볼 때 뭐라고 하겠어. 그래서 이들이 황당한 결정을 해요. 그게 뭐냐면 안 되겠다. 이 사건을 묻어야 된다. 그래서 시체를 유기하기로 결정을 해. 여러분 마산이 바닷가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응급실에 데려가는 척하면서 이미 숨졌거든. 그러니까 이 김주열의 시신을 푸대기에다 넣어서 거기다 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다 던져버려요. 유기를 한 거죠. 그런데 한 20일 정도 있다가 이 시신이 바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다 위로 떠오른 거야. 이러면서 마산이 발칵 뒤집혀. 됐죠? 이러면서 이제 마산에서 2차 마산의거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2차 마산의거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됐죠? 그리고 서울에서 4월 19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요. 이게 4월 19일 우리가 피해 화요일이라고 불러요. 이게 화요일 날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서울에서만 여기서 130명 이상이 그러니까 경찰들의 강경 진압 속에서 죽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대규모 피해가 일어나고 이제 점점 피해가 확산되자 대학 교수단이 4월 25일 시국 선언문을 발표해요. 그리고 4월 26일
오후에 미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발표합니다. 향후에 미 정부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모든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그리고 군대에게 사실 진압을 위한 투입 명령을 내렸거든요. 근데도 군대도 출동 명령을 거부해요. 그렇죠? 이러고 나니까 이승만은 이제 이 시위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4월 26일 오후에 이승만이 전격 하야 선언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원했다면 물러나겠다. 됐죠? 자, 이제 결과 의의 갈게요. 자, 결과. 이승만의 하야. 자, 그래서 이승만이 하야하면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보통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작이라고 불러요. 시작. 되죠? 자, 그러나 미완혁명이었다는 건 이후에 등장하는, 그러니까 이승만의 하야 이후에 허정과도 정부 하에서 3차 개헌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총선을 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의원내각제, 3차 개헌에 의해서 자, 의원내각제, 장면내각이 출범하는데 1961년, 지금 우리가 1960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제 61년이 되면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요. 군사 정변. 됐죠? 그래서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서 사실은 미완의 개혁이 되죠. 되죠? 자, 이렇게 해서 4.19 혁명 자, 진행 과정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 정부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1차, 2차 개헌, 1차 개헌, 발췌 개헌, 2차 개헌, 사서위 개헌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1차 개헌, 2차 개헌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4.19 혁명. 됐죠? 네, 그래서 이건 이승만 정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승만 정부가 따로. 그 다음에 장면 내용은 좀 더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4.19 혁명의 약간 연장선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갑니다. 자, 4.19 혁명 이후에 3차 개헌, 허정과도 정부에서 허정과도 정부 가볍게 자, 3차 개헌이 이루어져요. 3차 개헌. 됐죠? 자, 근데 3차 개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의원내각제입니다. 그리고 양원제 국회예요. 근데 1차 개헌에서도 이거 발췌 개헌에서도 약간 형식적으로 이승만이 넣었다가 선거는 안 했다 그랬죠? 여긴 합니다. 그래서 민의원과 참의원, 국회의원이 두 종류로 뽑히는 거야. 그래서 양원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민주주의가 오래된 나라는 상원의원, 하원의원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잖아. 근데 우린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민의원이 진짜 국회의원, 오늘날에 그러니까 이제 하원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참의원이 이건 대선거구에서 뽑혀요. 그래서 민의원 숫자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상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민의원, 참의원 이렇게 이제 선거도 실제로 이루어지고요. 자, 이렇게 개헌안이 만들어지고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총선의 결과 민주당이 압승을 해요. 의원내각제라는 게 지금 일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는 거잖아. 그래서 자, 입법부의 다수당이 넘어와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의원내각제죠. 자, 그래서 대통령은 윤보선, 국무총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 여러분, 의원내각제 우리가 장면내각이라고는 하지만, 자,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 윤보선. 그래서 1대, 2대, 3대가 이승만이고요. 4대 뽑힌 건 이거는 부정선거니까 무효가 된 거야. 그래서 윤보선이 4대 대통령이에요. 근데 여기는 실권이 없어요. 왜냐면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 왜 뽑았냐? 대통령은 외교에 관련된 일부 업무만 하는 거야. 왜냐면 의원내각제 나라가 보통은 왕실을 유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왕들이 내치에는 관여하지 않지만 외교적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해요. 그래서 그런 일부 외교 업무만 하는 대통령을 뽑은 거야. 가장 중요한 내치권, 치안권, 그리고 군대 통수권은 당시에 의원내각제였기 때문에 총리가 다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장면이 다 갖고 있어. 그래서 장면내각인 거예요. 되죠? 자, 그러나 장면내각은 출범하면서부터 이건 이제 이공화국이라 그러는데, 이 공화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신구파가 분열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구파가 신민당이라 그래서 따로 정당을 만들어서 나가요.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경제가 워낙 당시 안 좋았기 때문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최초로 수립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민주화운동, 통일운동이 막 여기저기서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었잖아. 독재 정권에서. 막 이렇게 폭발돼서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합니다. 됐죠? 네. 그러면서 결국 이런 여러 가지 혼란이 좀 야기되고 그 과정에서 군부에게 명분을 준 거야. 됐죠? 그래서 일부 군인들이 주도하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정부 4.19 장면 내역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미수칭 개헌안 요 문제 풀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대표 기출문제 하나 보시죠. 정부의 개헌안 통과로 인정됐다 하고 나왔는데 국회에서 개헌안에 대해서 뭐라고요? 135표의 찬성표가 던져졌대. 그래서 203석 중에 자, 135표니까 자, 3분의 2가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런데 3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할 때는 그러니까 135.3333이어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에 계산하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단수는 계산안에 넣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요거 3분의 1. 요건 넣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그 3분의 1을 빼면 실제로 135표는 개헌안이 그러니까 실제로 부결이 된 것이 아니라 가결, 통과되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게 정부의 견해다. 이러면서 이게 신문에 지금 발표되는 내용이에요. 뭐예요? 느낌 맞지?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4.4 5.2 개헌, 2차 개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승만 정부 때 4.4 5.2 개헌이네요. 자, 그럼 이제 개헌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갈게요. 자,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 여러분, 의원 내각제는 아까 말씀드린 3차 개헌. 얘는 4.19 혁명의 결과야. 4.19 혁명의 결과. 의원 내각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 요건 아직 안 배웠는데 요거는 7차 개헌. 됐죠? 이게 공포의 유신헌법이야. 자, 당시 개헌은 대통령의 당시 개헌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좀 전에 말씀드렸죠. 현 대통령,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만 중임 제한 영원히 없어지는 거 기억나시죠? 정답이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잖아. 자, 이제 선거인단이 선출하는 7년 단임 대통령, 요거는 나중에 전두환, 신군부가 하는 8차 개헌이에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가 실시됐다. 요거는 개헌안이 아니라 이거는 처음에 만들어졌던 재헌헌법의 규정이죠. 됐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승만 정부와 4.19 혁명에 대한 말씀까지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